자,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또 한숨 나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또 국민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왕창 뜯어가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좀 어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라고 해서 부동산 얘기 너무 어렵다. 아파트 얘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관심도 없다.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집중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고 또 조만간 겨우 몇 년 뒤면 이 사회에 나오게 될 여러분들이 겪게 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소식이에요.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물론 이 종부세라는 게 예전에 없었던 세금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대상자도 세금의 대상자도 더욱더 많이 늘어났고 또 예전부터 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앞으로 내야 되는 액수가 거의 2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금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자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거를 경계하고 의심부터 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정부가 절대로 일 잘하는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금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더 많은 것을 뜯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금을 눈덩이처럼 내는 나라라는 소리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우리 옛날 속담에 흔히 이런 말이 있었죠. 구관이 명관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최소한 국민들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다. 이런 소리가 이제는 정말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몇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뉴스 기사 화면, 보조자료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세금 낼 사람들이 서울에서 대상자만 38% 이상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언론과 뉴스에서도 이미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벼락을 맞아도 모자란 판국에 돈벼락은커녕 반대로 세금벼락을 얻어맞아 버리고 있으니까 이 진짜 국민 노릇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을 해먹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워서 못 해먹을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세금 혹은 부동산 종부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세금이 작년에 2배 넘게 늘었다. 두 번째 종부세 고지서에 시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다. 아우성을 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을 해보셔도 자료가 끝이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유튜버들조차도 이거를 다 못 외울 정도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세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핵심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에 자세한 내용으로 또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종부세가 작년에 2배 넘게가 늘어난 경우가 지금 서울에 속출하고 있다라고 해요. 1년 만에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가구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지금 눈덩이처럼 증가해버리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허리가 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정책 실패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서울의 인프라 시설이 몇 배로 좋아진 거는 절대 아니죠.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가지고 집값을 지들이 올려놓고 세금은 어반 국민들한테 뜯어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쉽게 처분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단위도 크고 대부분의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 서울 집값이 비싼 게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막상 내가 다른 월급쟁이들이랑 똑같이 고만고만한 월소득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운 좋게 집값만 올랐을 뿐 나는 사실 현금 부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이 서울의 집을 처분해버리면은 직장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고 나는 그냥 부모님 때부터 평생 살아온 터전이 운 좋게 우연히 서울이었던 것뿐인데 갑자기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2배, 3배 넘게 올리면서 엄한 국민들을 잡아다가 조지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죠. 평범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금 벼락을 맞은 거죠. 갑자기 내가 이 집을 처분해봤자 어디 가가지고 살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직장도 학교도 자녀들 교육 문제도 전부 다 여기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현금을 수십억 가지고 있는 거랑 서울의 집 한 채를 간신히 가지고 있던 이런 평범한 사람이랑은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집 한 채를 간신히 가지고 있지만 월 소득은 남들이랑 평범했던 서울의 한 중산층이 갑자기 내야 되는 세금이 2배, 3배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나오고 있느냐.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논리 논술할 때 써먹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돈 벌어서 나라에다가 월세 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요런 거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나라에 월세 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소유고 내 집인데 이상하게 내가 소득을 뼈 빠지게 벌어다가 월세를 전부 다 국가에다가 낸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월급 벌어가지고 내 집인데도 이상하게 국가에 월세를 내는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월세처럼 세금을 뜯기니까 그죠? 자,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 대세적인 상승 흐름에 같이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최근 3, 4년 이내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음 사이다 포함이죠. 저도 포함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 버렸어요. 국민들 사이에 이제 도저히 평범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긴 겁니다.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는 절대로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원래부터 예전에도 5년 전, 10년 전에도 서울의 집값이 물론 비쌌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상대적인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 9억 원, 1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이명박,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강남에 정말 좋은 일부 집들을 제외하면 9억이나 1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에.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10몇억 단위가 기본 옵션처럼 장착이 되어버렸어요. 서울 시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의 수가 고작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해도 4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집값이 도대체 여러분들 얼마나 뛴 겁니까? 청년들이 월급으로 돈 열심히 벌어 모아가지고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 일해도 불가능합니다. 평생 일해도. 참고로 방금 이 40%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만에 9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의 수가 40%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문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과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3, 4년치를 놓고 비교해버리면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4년 만에 얼마나 이렇게 늘어났느냐? 357.6% 이상 폭발적으로 고가주택의 수가 증가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가 증가했다고 했죠? 그렇죠. 9억 원 이상 하는 고가주택의 수가 357%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만에? 불과 4년 만에. 이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박살이 나겠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갑자기 보시면은 이게 얼른 눈에 안 들어온다 싶을 거예요. 글자가 많으니까. 근데 복잡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포인트를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주목할 점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바로 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모 박스에 있는 퍼센테이지 수치입니다.
자, 먼저 위에부터 살펴보자고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던 주택의 수는 11만 4,090가구에서 10만 4,500가구로 이상하게도 약 8.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은 집값이 그러면 이제 내린 건가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아래쪽입니다. 2020년 올해 부동산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12억이 넘어가는 12억 원 이상 하는 주택의 수가 8만 가구에서 무려 17만 6,400가구 이상으로 98% 넘게 증가하는 기적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집값이 싸진 게 아니라 원래도 비쌌던 서울의 집값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대기권을 뚫고 안드로메다 은하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로켓을 타고. 원래는 그래도 9억에서 10억 원 정도 했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수십억대 단위로 전부 다 안드로메다 은하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까 특정 가격대 아파트의 비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죠? 아까 요 자료 기억나시죠? 윗부분에 특정 가격대 아파트의 비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저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더 비싼 곳으로 날아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쌌던 아파트의 비율이 감소를 했다는 것이지, 원래부터 비쌌던 집이 그러니까 더 비싸게 올랐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절대로 못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얼음 사이다가 몇 년 전부터 극우 소리 들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인터넷에서 외쳤던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이 정부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곡소리를 했었죠. 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서울 시민들이 곳곳에서 경악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줄어들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과중해지는 세금에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팩트, 현실, 리얼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가지고 이 정부 사람들이 쓰는 거라도 좀 잘 쓴다면 억울한 마음이라도 덜 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또 흥청망청 엉뚱한 포퓰리즘 정책에 펑펑 써버리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세금이 줄줄 새어나갈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거 꽁쳐놨다가 세금으로 표 사는데 선거철 되면은 또 국민들한테 환심성 공약으로 표 사는데 쓰다가 전부 다 이 소중한 예산들을 낭비해버릴 게 탕진해버릴 게 뻔합니다. 또 쓸데없는 곳에다가 공원 짓고 무슨 공공사업 벌이고 이러면서 세금 다 날려먹겠죠. 청년들 그런 가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가짜 일자리 조금 단기적으로 나눠주다가 나중에 예산 동나버리고 그렇게 흘러갈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부동산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는 하다하다가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료도 9% 이상 지역 건보료를 또 인상해버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진짜 더러워서 국민 노릇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 특히 나이 먹고 은퇴한 은퇴자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분통을 터뜨리느냐? 내가 집값 올렸냐라는 것이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소위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정말로 이제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내 손을 잡아가지고 그 현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심지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수십 배 이상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는 제발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감히 극우 유튜버니 뭐니 아직까지도 이런 속편한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에 선동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 제발 좀 분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당하고만 산단 말입니까? 이명박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추상과도 같이 엄격했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왜 하루아침에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 바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시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분노와 불평, 불만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과거처럼 정치권 탓을 못한단 말입니까?
왜 인인은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시민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정부에 대해서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시민이죠. 현실화되지 않은 부동산 가치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요 네티즌 한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산세라는 것은 이름만 세금이지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이 뼈 빠지게 평생 벌어모은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합법적인 강도질을 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 없는 1주택자들의 집을 빼들어가 가지고 전 국민들을 기어코 임대주택에 살게 하려고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음모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세금으로 조져가지고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를 빼들어가지고 나라가 부동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국민들의 시민정신을 지배하고 의식주를 지배해서 그들의 자주성을 떨어뜨리려는 저것들의 음모라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설마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팩트 자료들, 제가 이 자료 수집하느라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몇십 시간 동안 고생했던 이 수많은 팩트 자료들을 보면서 설마 아직까지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세금 저런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은 정말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한 태도로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는 가난뱅이라고 이렇게 속 편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멍하게 두 손 놓고 있다가는 더 쥐어짜낼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순번 계단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내려오고 확대되다가 금방 우리 순번, 우리 차례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민도를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국민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다니까요. 사실 지금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뿐 선거철이 되면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개, 돼지 짓을 반복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편향된 교육과 세뇌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사고방식의 알고리즘 자체가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온갖 폐해를 자기들이 겪어보고도 실제로 전 정권, 지난 정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와 고통을 겪어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잘못할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편향된 교육과 세뇌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라도 한번 꼭 좀 눌러주시고 많이 좀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